JSP를 우리가 그 톰캣을 깔고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객체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를 내장 객체라고 합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리퀘스트, 또 리스폰스,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요. 리퀘스트는 사용자의 어떤 요청을 처리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폼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request.getParameter 이런 명령어를 계속 썼었죠. 거기에 나왔던 이 리퀘스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내장 객체고요. 리스폰스는 응답, 서버에서 뭔가 응답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아웃이라는 건 출력, 우리가 보면 out.println 하고 아웃이라는 게 항상 앞에 들어갔었죠.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out. 그 다음에 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자의 인증, 이제 오늘 하게 될 텐데, 로그인과 로그아웃, 사용자가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하는 처리들, 이런 것들 인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세션이라는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이건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폰스와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아웃, 세션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변수들에 보면 사용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현재 페이지에서 쓸 수 있는 변수가 있고, 또 요청하는 페이지랑 응답하는 페이지 두 군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또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이것까지는 잘 쓸 일이 없고 보통 이 3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페이지에서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리퀘스트 이거 쓰니까 어때요? set attribute로 저장했다가 get attribute로 다음 페이지에서 꺼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리퀘스트. 그 다음에 이 세션이라는 건 모든 페이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JSP 개발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JSP 페이지 위주로 모든 코딩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모델 1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델 2 방식이라는 거는 자바 코드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바 코드와 웹페이지를 최대한 분리시켜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개발 방식을 모델 2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웹 컨텐트 밑에 ch02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거기에 어떤 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폼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아 보고요. 담아서 확인 눌렀을 때 JSP 페이지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모델 1보다는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많이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서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가가지고 처리하고 출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입력한 내용들을 여기 지금 request.do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에 적혀 있는 이 매핑을 확인하고 클래스로 호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처리를 쭉 한 다음에 결과를 request result.jsp를 출력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쪽에서 넘어와서 답을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ch02 패키지요. 네, 웹 컨텐트 밑에 ch02라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h02의 JSP입니다. 네, 폼을 만드시고요. 일단 어떤 입력 값을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웹 프로그램에서는 태그, 폼이라는 태그를 써야 된다고 그랬고요.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닫히기 전까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달되는 거고요. 전달 방식은 포스트가 있고 get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전달을 할 때는, 전송할 때는 포스트라고 그랬고요. 액션, 여기가 이제 데이터를 받을 주소인데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JSP01이라고 했고요. 이걸 우리가 실행시켜 보면은 주소를 잠깐 보십시오. 주소에 보시면 이렇게 http, 여기 로컬호스트라는 게 우리 서버의 주소를 말합니다. 근데 내 컴퓨터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IP 주소나
도메인이 있으면 도메인하고 IP랑 연결시켜서 도메인도 쓸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에 들어가죠. 컨텍스트 패스가 들어가잖아요. JSP01. 그리고 이제 CH02가 우리 웹 컨텐트 밑에 디렉토리가 있었고요. 그 밑에 JSP 페이지. 이 컨텍스트 패스라는 게 그 하나의 서버에 사이트가 여러 개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겁니다. 사이트의 식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의 식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 이거를 이제 부졌다는 얘기죠. JSP01 이게 항상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혹시 하다 보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면서 JSP01을 또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코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request.get context pass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패스하고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 있는 get context pass 함수 호출하면 저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렇게 써도 되고요. JSP01 이렇게 적어도 되고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사이트가 이름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주소는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컨텍스트 패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왼쪽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면 서버스가 있죠. 서버스에 가보면 server.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server.xml 파일 열면 디자인이 있고 소스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소스를 봐야 됩니다. 소스에서 맨 아래쪽에 내려와 볼게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이제 컨텍스트에서 패스에 /JSP01 이런 말이 있죠. 예, 여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이런 태그가 하나씩 생기면서 사이트가 추가가 되면 이 부분이 계속 라인이 추가가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만약에 서버 한 대에 그 프로젝트 하나만 올리고 싶다, 굳이 뭐 JSP01 이런 말을 안 쓰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서버스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 서버스에 보면 서버스가 혹시 안 보이면 윈도우의 쇼 뷰에 서버스가 있어요. 서버스가 있고 그러면 이 톰캣 9.0 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거 말고 톰캣 9.0 서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죠. 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탭에 보면 오버뷰 탭이 있고 모듈스라는 탭이 있어요. 오버뷰가 있고 모듈스가 있는데 모듈스를 눌러볼게요. 모듈스 눌러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스가 정의되어 있죠. 여기 패스가 /JSP01이고 모듈이 JSP01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에 에딧 버튼 눌러볼게요. 에딧 버튼 눌러서 지금 도큐먼트 베이스라는 건 디렉토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웹 프로젝트의 디렉토리가 어디냐, JSP01이거든요. 패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를 /로만 바꿔볼게요. / 하고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이브를 합니다. 지금 아직 세이브가 안 됐으니까 세이브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했냐면 패스에 원래는 여기가 JSP01 이렇게 있었는데 지워버린 거예요. 그냥 /만 남기고 지운 거예요. 네, 지우고 세이브하고 그러면 서버가 지금 구동 중인데 껐다 킬게요. 이제 여기를 빼버릴게요. 이렇게만. 자, 그러니까 이 /JSP01이란 말 쓰기 싫어가지고요. 쓰기 싫어서 이제 이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시 켤게요. 네, 그러니까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소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말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서버 한 대에 사이트 한 개만 돌릴 때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버 한 대에 여러 사이트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네, 그때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나만 돌린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서버의 모듈을 바꿔서 그런데 모듈을 제가 바꿨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볼게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원래 상태였죠.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컨텍스트 패스를 한번 찍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JSP01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서버의 모듈에서 얘를 슬래시로만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컨텍스트 패스를 굳이 그 사이트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두 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할게요. 네, 컨텍스트 패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컨텍스트 패스 신경 쓰지 말고 코딩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을 넘겨서 서블릿 클래스한테 넘겨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 이름을 ch02 패키지 밑에 리퀘스트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자바 코드는 자바 리소스의 src에다 작성하기로 했죠. 그리고 웹 컨텐트 JSP랑 HTML은 웹 컨텐트에 작성해야 되고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src의 패키지 새로 만들고요. ch02가 되고요. F5를 한번 누르시면 지금 src에다 만들었는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F5 한번 누르면 제대로 가요. F5 누르니까 src 밑으로 붙었죠. new 서블릿 리퀘스트 컨트롤러 하면 일단 그냥 피니시 해버렸어요. 자, 피니시 했는데 이 웹 서블릿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이전 방식은 web.xml이라는 파일에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가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지금 쉬운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석들 다 지우고요. 생성자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안 쓸게요. 지울게요. 그리고 이 두 개세 보면 두 개 안에 이제 이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코드가 있는데 response.getWriter 에서 이렇게 라이터 이게 출력할 수 있는 뭔가 웹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데 이거 기본 이 라이터를 쓰게 되면 한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기본 제공되는 코드인데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지울게요. 이걸 지워야 한글 처리가 잘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웹 서블릿이란 어노테이션 이게 매핑입니다. 클래스하고 URL을 매핑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 JSP에서 여기다가 직접 자바 클래스의 주소를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 클래스는 웹 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로 호출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URL로 이제 입혀가지고 URL로 호출을 해서 자바 클래스를 호출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요. 보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JSP는 뭐뭐.jsp 하면 그 페이지 네임하고 실제 파일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좀 공격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바 클래스는 URL하고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URL을 우리가 이렇게 치더라도 이 request.to 하더라도 그게 이 클래스인지는 외부에서는 모르죠. 약간 좀 클래스를 숨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이 HTTP 서블릿이라는 거 상속 받았고요. 예, 거기서 get 방식으로 호출할 때 2개. 근데 여기 보면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같이 들어있죠. 메서드 매개 변수로요. 내장 객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 네임들이 다 변수명인데요. request.getParameter하고 name 이 변수명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나이 같은 경우는 넘버 태그예요. 넘버지만 이 폼 태그 안에서 전달한 값은 다 스트링이에요. 숫자형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다 스트링입니다. 그럼 스트링인데 이 값을 우리는 숫자형으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형변환을 시킨 거죠. 집어넣어서. 예. 나머지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들을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 request result.jsp로 넘겨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요. 변수를 따로따로 지금 4개니까요. 4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4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해시맵에다가 한꺼번에 담아서 전달했어요. 네, 그래서 해시맵에다가 앞에가 변수명 뒤에는 값
그 다음에 여기 젠더 같은 경우는 이퀄스로 비교를 해서 M이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럼 해시맵의 자료가 다 들어갔고 결국 여기서 저장하는데 저장되는 값은 해시맵 한 개죠. 넘어가는 값은 해시맵 한 개예요. 물론 값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하지 않고요.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요. request.set attribute에다가 4번 4개의 변수를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받는 쪽에서 또 4번 또 풀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4번 저장을 해서 넘겨서 또 4번 푸는 방법이 있고, 해시맵에다 한꺼번에 담아서 해시맵 한 개만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쓰고 지금은 해시맵에다가 한꺼번에 담아 가지고요. 그럼 결국 이제 저장은 해시맵 객체 한 개만 저장이 된 거죠. 하지만 해시맵 안에는 저런 4개의 값들이 있으니까 저 4개의 값들이 한꺼번에 전달된 거랑 같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넘길 겁니다. 넘겨서 출력을 하는데 이 주소의 이 URL의 정보를 분석하는 리퀘스트 디스패처 클래스에서 정보를 뽑아내고요. 포워드 하게 되면 화면이 저 지정된 주소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정보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웹 컨텐트 밑에 ch02에다가 이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웹 컨텐트 밑에 ch02가 있고요. 아까 ch02에 폼을 만들었죠. 거기에 출력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request_result.jsp. 자, 먼저 이 해시맵이 필요하니까 해시맵은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임포트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equest.get attribute에서 맵을 꺼내온 다음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적은 이 방식은 좀 아주 쉬운 방식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방식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이 방법을 쓰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이 방식으로 코딩을 할게요. 맵에다 저장한 거를 이제 넘겼습니다. 넘긴 이쪽 페이지에서 이 해시맵을 불러와야 써야 되니까요. 아까 우리가 set 저장할 때는 request.set attribute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입니다. 꺼내올 때는 get attribute이에요. 변수명. set attribute에 저장한 변수명하고 get attribute에서 호출하는 변수명을 맞춰 놓기만 하면 됩니다. 가져왔고 이제 형변한 맵으로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요. 바꿔서 이제 온 다음에 map.get 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근데 한글이 처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이렇게 깨져요. 한글이 깨지는 거는 우리 컨트롤러에 가서 이 부분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을 UTF-8로 맞춰 놓으면 한글이 잘 처리가 되죠. 그래서
해보면 이제 한글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요. 지금 페이지가 3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폼에서 JSP에서 자 이게 request.do라는 거는 원래 없는 URL이에요. 진짜 URL이 아니죠. 근데 이 URL을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자바 클래스, 이 클래스를 호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직접 호출을 못하니까 또 보안상 막아놓기도 했고요. 직접 못하니까 이렇게 URL을 매핑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한 거죠. 아, 이게 리퀘스트 두면은 이게 이 클래스로 실행이 되는구나. 그럼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이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컴파일러는 톰캣에서는 몰라요. 저 URL하고 무슨 클래스가 매핑되는지를 정보가 없기 때문에 404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하게 되면 네, 서버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내용을 다 채운 다음에 하면 네, HTTP 상태 코드에 404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시게 될 에러 메시지인데요. 404가 뜨면 이건 주소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주소가 틀렸거나 못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왜 못 찾는지 이해되시죠? 예, URL 호출했는데 그 URL 연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 이게 참 중요한 코드가 되는 거죠. 예, URL과 자바 클래스를 서로 링크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방식이고요. 아직도 현업에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방식으로 많이 코딩을 하고 있어요. 호환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톰캣 최근 버전에선 가능하지만 톰캣 9버전에선 이 명령어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주석 처리해 보세요. 주석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 톰캣 버전이 그래도 상위 버전이면 지금 우리 9.0인데 뭐 7.0, 8.0, 9.0 이런 버전에서는 이게 되는데요. 그 밑에 버전에서는 이 명령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위 호환성, 하위 버전과 호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가 아직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웹-inf 밑에 보면 web.xm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 프로젝트 만들 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하시면 안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 때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쭉 가다가 이거 있죠, 이거 제너리 웹.xml 여기를 체크를 해야지 만들어지고요.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냥 피니시 해버리면 안 만들어지는 파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없으면 카피를 해서 쓰면 되겠네요. 어디냐면 우리 C의 톰캣 9의 웹 apps의 루트에 웹-inf에 가보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카피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일단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웹.xml 아무 프로젝트나 만들어서 웹.xml을 가져와서 그냥 복사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웹.xml을 열어보세요. 예,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XML 파일은 이 첫 라인이 XML 지시어라고 해서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첫 라인 위에는 주석도 와서는 안 되고요. 공백도 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첫 라인의 첫 번째 칸에 이 라인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주석을 적고 싶으면 그 다음 줄부터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건 주소를 세부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띄워줄 페이지 목록이고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에 아까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 이걸로 한 줄로 표현했던 것을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현업에서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톰캣 최근 버전에서는 이 명령어 한 줄이면 끝나지만 톰캣 하위 버전, 낮은 버전에서 아직도 이제 톰캣 낮은 버전을 쓰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안정성 때문에 최신 버전 쓰면 좋긴 좋은데 좀 다른 게 하고 또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같이 버전이 올라가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서요. 낮은 버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쓰고 아까 web.sm도 쓰고 그러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안 쓰고 하는 겁니다. 안 쓰고 이 서블릿이란 태그랑 서블릿 매핑이란 태그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서블릿 네임은 서블릿의 그냥 이름이니까 이거는 이 두 군데가 같기만 하면 됩니다. 서블릿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서블릿 클래스하고 서블릿 URL입니다. 지금 이 명령어의 목적은 URL과 실제로 호출된 서블릿 클래스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그게 이제 이거 한 줄이었잖아요. 그럼 ch02 서블릿에 request.2 하면 이 클래스가 실행된다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ch02 패키지의 request 컨트롤러 클래스는 이런 패턴으로 요청을 하면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정확히 잘 적는 게 중요하고요. 되셨으면 이게 서버가 정보가 바뀐 거잖아요. 이 web.xml은 그 웹 프로젝트의 중요한 설정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에요. 설정 파일이에요. 서버를 껐다가 켜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XML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행하지 마세요. XML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실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web.xml을 실행하고 바로 켰더니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네, 일단 이 web-inf 안에 있는 파일은 바깥에서 읽을 수가 없고요.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ML 파일을 열어놓고 실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에러도 떴죠.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마시고 닫으시고 JSP에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른 점은 이 웹 서블릿에 한 줄로 적었던 거를 이제 web.xml에다가 적었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톰캣 최근 버전은 이걸로 다 되는데 한 줄이면 끝나는데 그 이전 버전에서는 안 되니까 web.xml에다가 매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페이지를 request_result2.jsp라고 해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jsp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 방식으로 아까는 또 임포트도 미리 했고요. 맵에서 값을 꺼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테스트 폼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값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컨트롤러에서 request result 2.jsp로 갔고요. 지금 작성한 페이지가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뭐 임포트도 안 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이렇게 다 했고요. request에서 값을 꺼내 가지고 형 변환해 가지고 가져온 다음에 맵에서 값을 꺼냈잖아요. 자, 이거랑 이제 똑같은 일을 한 코드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EL이라고 합니다. 표현 언어인데 이게 자바 코드, 이게 왜 나왔냐면 자바 코드를 HTML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요, 좀 뭐랄까 계속 열고 닫고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코딩이. 그래서 여긴 또 자바 영역이고 HTML로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간결하게 가독성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게 EL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시작을 하고요. 달러 하면 이제 변수란 뜻인데 이 중괄호 안에 변수명을 적고요. 지금 넘긴 변수가 보면 맵이란 변수명이었죠. 근데 맵 속에 한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맵 변수점 하위 변수, 맵에 들어있는 name, 맵에 들어있는 age 이런 식으로 출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자바 코드를 한 줄도 안 썼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다 풀어져서 실행이 돼요. 그리고 임포트 안 해도 되고 또 코딩도 좀 더 간단해지고요, 가독성도 향상되고 해서 이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리스폰스라는 객체를 사용할 텐데요. 이 리스폰스 객체는, 리퀘스트는 서버의 요청을 주로 처리한다면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 볼 텐데요.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가 이거 response.sendRedirect라는 명령어입니다. 주소를 적으면 그 주소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먼저 페이지 response.redirect.jsp 만들어보죠. ch02에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리스폰스라는 내장 객체, 이게 아까 우리 보면 컨트롤에도 보면요, 뭐 두 개시나 두 포스트에 보면 http 서블리 리퀘스트 이런 객체가 있었고요, 또 http 서블리 리스폰스 이 객체가 있었죠. 예, 이게 이제 사용자의 서버 측에 요청하는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라면 사용자 클라이언트 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장 객체입니다. 예, 그 객체 명령어 중에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명령어, 이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지정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정한 페이지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한번 넘어갈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름이 맞아야 돼요, 양쪽이. 네, 거기다가 이동된 페이지 써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을 해서 이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여기 response redirect라는 JSP 페이지에서 실행을 하면요, 예,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send redirect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페이지가 이동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작업들을 쭉 처리한 다음에 보통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 자료를 추가했어요. 또 수정하고 자료 처리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목록으로 가고 싶을 때, 뭐 예를 들면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이 끝난 다음에 어떤 지정된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주문 완료가 됐는데 주문이 완료된 다음에 뭐 결과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코드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값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코드를 좀 붙여보는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변수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저쪽 페이지에다가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주소 뒤에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낼 거거든요. JSP 뒤에다가 물음표 하고요, 여기가 이제 변수명이 되겠고 equal 뒤에가 값이에요. 또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AND 연결해 가지고 변수명 equal 값인데, 우리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스트링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 가지고 변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끝이니까 바로 더하기 하고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네임 자리에 김철수라는 스트링이 여기 들어가서 연결되고, 여기는 2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연결되겠죠. 예, 그럼 보내준 값, 이름과 나이라는 값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 이쪽 페이지에서 그 값을 꺼내서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보낸
지금 네임 이게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jsp 됐잖아요. 그 다음에 변수 이퀄 값, 변수 이퀄 값,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퀄을 중심으로 스페이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받는 쪽에서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변수명, 이게 값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 이상일 때는 and로 붙이는데 변수명 값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스트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러요. 네, 쿼리 스트링. 그러니까 URL을 요청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네. 자, 값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쿼리 스트링을 보내게 됐는데, 읽어올 때는, 자, request.getParameter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폼으로 데이터를 전달했던 방식이 있었죠. 예, 폼으로 넘어온 변수나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온 변수나 사용법은 똑같아요. 읽어올 때 request.getParameter로 변수명을 찍어주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볼 텐데요. 세이브하고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한글이 깨져버리죠. 이게 리다이렉티드하고 네임에 보면 한글이 깨져버립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인터넷 주소죠. URL에는 특수문자, 한글이나 특수문자를 못 쓰게 돼 있어요. 특수문자도 제한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앰퍼샌드라든지 뭐 이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요, 뭐 한글 못 쓰게 돼 있어요. 깨져버리죠.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그러니까 UR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걸 직접, URL에는 한글을 직접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를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먼저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할게요.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시고요. 예, 그래서 URL에는, 인터넷 주소에는 한글이나 특수문자 사용이 제한돼요. 쓸 수 있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특히 한글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에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URL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RL 인코더 클래스에 인코더라는 함수를 초월하는데요, 이게 URL 인코더 클래스가 java.net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임포트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부분만 제가 자바 클래스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바 클래스에서 제가 돌려볼게요. 이게 또 예외 처리가 필요하네요. exception. 네. 이런 문자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보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이 제한돼 있어서 퍼센트, 이런 코드예요. 네. 퍼센트로 시작하고, 이게 이제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글 UTF-8은 한글 한 글자를 3바이트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억이고, 이게 김이라는 글자를 3바이트로 초성, 중성, 종성 해가지고, 이게 김이고요, 이게 철이고요, 이게 수예요. 이런 식으로 3바이트로 쪼개가지고 풀어가지고 웹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냥 직접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으로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보니까, 예, 이제는 문제가 없죠. 인코딩, 아까는 이제 물음표로 깨져서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인코딩을 하고 뿌려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앞에 이제 리퀘스트는 주로 사용자의 요청사항들, 서버 측에 대한 요청사항들, 리스폰스는 클라이언트 측이라면 이 세션은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웹 프로그램은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때 연결됐다가 그 다른 페이지로 가면 접속이 끊어졌다가 다시 재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냐면 웹 브라우저에는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니까 계속 연결된 상태로 놔두면요, 서버가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자원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리고 웹 프로그램은 한번 접속했다가 뭐 다른 데 가는 사람 많잖아요. 뭐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딴 주소 치면 또 가버리고 시작과 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갔다가 다른 페이지로 가면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이걸 비연결성이라고 하거든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근데 쇼핑몰이나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배킹이나 이런 거 쓰다 보면 정보가 계속 연결돼야 되죠. 다른 페이지 뭐 이제 상품 목록에서 주문을 했는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또 뭐 로그인을 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주문할 때 또 로그인하고 목록 볼 때 로그인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세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예, 이걸 사용해 보겠는데요. 세션이란 내장 객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세션에 어떤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쭉 집어넣은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근데 아직 안 배웠는데 일단 이 포워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넘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앞에서 포워드 했었죠. 서블리 클래스에서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이용해서 포워드 했잖아요. 그 방식을 이용해야 되고 여기서는 샌드 리다이렉트를 쓰면은 또 이게 샌드 리다이렉트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세션하고 리퀘스트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먼저 만드시는데요. session.jsp 예, 그래서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는데요. 이 세션이라는 객체는 사용자 단위로 사용자별로 만약에 뭐 서버에 사용자가 100명이 접속했다. 그럼 100개의 이런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용자별로요. 사용자 단위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변수는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해요. 로그아웃 할 때까지. 로그인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 모든 페이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그 세션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뭐 30분이면 30분, 뭐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설정된 시간 동안은 그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값이 세션 변수입니다.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입니다. 예, 이게 집어넣고 페이지를 이동시켰죠. 그러면 원래는 페이지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웹에서는 연결이 끊어지면서 정보들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 세션에 담아놓은 세션이란 영역에 담아놓은 값들은 계속 유지가 돼요. 예, 그럼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션 result.jsp라고 했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세션에다 set attribute 해서 저장을 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request.set attribute 이거하고 비슷하죠. 앞에만 다르고 예, request.set attribute 여기는 session.set attribute 읽을 때도요 똑같습니다. 예, session.get attribute 하고 변수명 이 변수명하고 앞에 지정한 변수명만 같으면 되고요. 읽어드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역시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라서요 모든 자료용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꺼낼 때는 항변환을 꼭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출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
자, 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response.send redirect를 호출하면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넘어와서 이제 잘 나왔는데, 근데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요, 세션을 리퀘스트 있죠.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리퀘스트로 이름 바꿔볼게요. 리퀘스트랑 세션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요. 예, 세션이랑 리퀘스트랑 사용법이 비슷하잖아요. 앞에만 다르고 뒤에 똑같습니다 지금. 자, 근데 받는 쪽에서도요. 자, 받는 쪽에서는 이제 똑같은 코드를 한번 또 작성을 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주석 처리한 다음에 리퀘스트란 세션이란 말 대신에 리퀘스트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세션이란 말을 다 이제 앞 페이지랑 현재 페이지랑 세션이란 말을 리퀘스트로 다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요, 값이 오히려 에러가 나면서 실행이 안 돼 버리죠. 자, 널 포인트, 자, 에러가 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시는 에러가 아까 404 잠깐 보셨죠?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시는 에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인데, 404 에러는 주소가 잘못됐을 때, 근데 500 에러는 지금처럼 서버에 넘어왔는데 뭔가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때, 500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404 에러가 찍히면 주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예외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하여튼 이쪽 라인을 뭐 실행하다 에러가 났다는 거고요. 자, 여기도 에러가 나오지만 톰캣의 콘솔 창에 가도 역시 또 에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대략 뭐 이런 라인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째 라인에 났다는 얘기는 딱 명확하게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러가 난 거죠. 얘가 널이거든요. 애들이 널이니까 리퀘스트에서 get attribute에서 이 변수가 존재를 해야지 꺼낼 수가 있는데 없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하고 넘겼죠. 여기다 변수 저장하고 넘겼는데, 자, send redirect 하면 기존에 저장된 값들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웹에서는 기본적으로 A라는 페이지에서 B로 넘어갈 때 기존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날려버리고 갑니다. 새로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걸 연결을 유지하면 너무 그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막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도 많잖아요. 서버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인증받은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그 정보는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걸 계속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아까는 왜 됐었냐면, 아까 컨트롤러에서는 됐었죠. 그때는 포워드라는 방식을 쓰면 돼요. 여기서도 그게 되긴 됩니다. 포워드라는 방식을 써서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적었던 코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더 적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 리퀘스트 디스패처라는 걸 이용을 해서 URL 우리가 넘길 주소죠. 넘길 주소의 정보를 가져와서 이 포워드 함수랑 send redirect랑 함수 차이점이 뭐냐면, 포워드 함수는 리퀘스트 정보랑 리스폰스 정보를 계속 넘겨요. 유지가 돼요. 정보가 유지가 되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주소를 봐주세요. 잠깐 다시 이거죠. 주소를 보면 주소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session.jsp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페이지를 보시면 얘가 session.jsp고 얘가 session result였잖아요. 그러면 주소가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거예요? 주소는 그대로 있는데 화면만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넘어간 게 아니니까는 데이터 남아 있는 거죠. 화면은 넘어갔는데 주소는 그대로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같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워드하고 샌드 리다이렉트는 좀 달라요. 용도가. 리다이렉트는 완전히 처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때, 처리가 다 끝나고 넘어가니까 정보가 유지가 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방식으로 해봤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예,
지금 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긴 게 아니죠. 데이터가 싹 날라가요. 자, 그런데 세션으로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정보가 살아있었죠. 예, 세션으로 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 정보가 유지가 됩니다. 사용자별로. 그래서 다시 리퀘스트란 말을 다시 리스폰스로, 그 리퀘스트를 세션으로 다시 돌려서 확인해 볼게요. 네, 세션으로 돌리고 받는 페이지에도 세션으로 다시 돌리고요. 네, 이렇게 하고 처음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세션에 저장하고 send redirect,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션을 배워봤으니까 이 세션을 활용해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 로그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페이지가 좀, 그 파일이 좀 많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로그인을 위한 로그인 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한 후에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갈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MVC 패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이라는 그 저장소와 또 컨트롤러,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또 화면 출력을 담당하는 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오라클에 있는 테이블, 오라클에서 멤버 테이블을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멤버 테이블에 자료가 있는지요. 예, 멤버 테이블에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죠. 이 계정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정보, 이 멤버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 얘네들을 저장을 할, 레코드 한 개를 저장할 DTO를 만들 거고요. 또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할 수 있는 멤버 DAO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예, 그리고 컨트롤러, 로그인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가지고 방금 이제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그 DAO에서 로그인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라서 메시지를 저장해서 출력 페이지로 넘겨주는 코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ogin.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치면은 그 정보를 로그인 컨트롤러로 넘길 겁니다.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그거를 읽어가지고 멤버 DAO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메서드를 만들 거거든요. 코드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수 있도록 넘겨가지고 그 결과를 돌려받아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여기다 시킬 거예요. 그래서 총 5개의 파일이 필요하고 또 DB 연결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context.xml에 정보를 저장했었죠. 예, 그걸 접속을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웹 컨텐트의 CAG02 폴더에 login.jsp를 만드시고요. 예, 로그인을 위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예, 로그인을 위해서 폼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방식, 그 폼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방식이죠. 액션 데이터는 앞에 지금 컨텍스트를 뺐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서버에서 여기서 톰캣 9.0 더블 클릭해서 모듈에서 원래 여기가 JSP 01로 돼 있었던 것을 지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스가 슬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컨텍스트 패스를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트가 서버 한 대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써야죠. 컨텍스트 패스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가상 URL 만들었고 서블릿 컨트롤러로 넘길 거예요. 자, 인풋 타입은 텍스트. 자, 이 패스워드가 입력 마스킹 처리가 됩니다. 해보시면 패스워드는 화면에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별표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여기가 좀 약간 좀 너무 좀 길다 싶으시면 사이즈를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 해서 지금 사이즈로 해서 좀 줄였거든요. 로그인 버튼도 위로 올려버릴까요? 그냥 비할 태그 하지 말고 위로 올려버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누르면 이 밑에 뭔가 메시지를 출력하게 해요.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또는 로그인 실패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겠습니다. 로그인 그 메시지는 스팬이란 태그에다 출력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잠깐 이제 그 CSS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스팬이라는 태그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llo JSP, 여기다 이제 스팬이라는 태그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hello라는 문자열하고 이 뒤에 이제 스팬이라는 태그는 간단한 줄바꿈을 하지 않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을 때 스팬 태그를 쓰거든요.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태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P라는 태그가 있고요. P는 문단 나누기 태그입니다. 그 다음에 div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근데 줄바꿈 하지 말고, 얘는 줄바꿈 하지 말고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 이 첫 번째는 그냥 줄바꿈이 없이 옆에 표시가 됐는데, 이런 데는 줄바꿈이 되고 그랬죠. P 태그, 이게 두 번째가 P 태그를 썼던 거고요. 세 번째는 div라는 태그를 썼어요. 약간의 용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스팬 태그는 줄바꿈이 없는 태그예요. 줄바꿈 없이 그냥 인라인 텍스트라고 하죠. 그 라인에 바로 뭔가 출력을 시키고 싶을 때. P 태그는 문단 나누기. 자, 문단 나누기 태그, 이거는 위아래의 줄바꿈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div 태그는 화면을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주로 이제 화면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요소예요. 화면을 뭐 예를 들면 상단의 메뉴 영역, 하단에 카피라이트가 들어가는 영역, 좌측의 메뉴, 뭐 가운데에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 이런 식으로 화면을 논리적으로 나누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이제 구역이라고 하죠. 문단은 이제 주로 이제 문단은 보통 위 아래가 이제 빈 라인이 공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이점은 P하고 div 차이는, 또 P는 위아래에 줄바꿈이 들어가는데 div는 그게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좀 밋밋한데,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예쁘게 좀 꾸밀 때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스타일하고 따옴표를 이렇게 칩니다. 자, 스타일은 화면을 좀 예쁘게 디자인할 때 쓰는 요소입니다. 이런 걸 이제 CS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컬러만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컬러가 있고 중간에 이 콜론이 들어갔죠. 그럼 이 태그의 색상을 레드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이제 볼게요. 여기가 색깔이 빨간색으로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배경 색상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태그에 2개 이상의 스타일을 주고 싶으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거를 붙여보고, 예를 들면 여기다 옐로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색은 레드로 가고 배경 색상은 옐로우로 가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배경 색상이 옐로우로 바뀌었죠. 이런 걸 이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카피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도 붙여보고 색깔을 제가 조금씩 바꿔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린이라고 해보고, 뭐 배경도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루라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색깔만 좀 바꿔봤습니다. 보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뭐였냐면 스팬 태그, 여기는 P 태그, 여기는 div 태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쓰는
태그인데 스팬은 줄바꿈하지 않고 그냥 그 라인에 뭔가 출력하고 싶을 때 지금 이거 나와가지고요. 이 태그 나와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p 태그는 줄바꿈을 해주죠. 근데 문단이에요. 새로운 문단을 만들 때 위아래에 줄바꿈 들어가고요. div는 이게 문단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화면을 구역을 나누는 때 쓰는 태그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런 스타일에다 들어가는 요소를 스타일 시트라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 처리된 후에 마지막에 출력될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컨트롤러에 값을 제출을 할 거고, 거기서는 또 DTO하고 DAO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결과 값을 받아온 다음에 결과 페이지에 출력을 시켜서 출력된 내용을 그 출력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다 또 출력을 시켜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입력한 내용들이 컨트롤러로 넘어가는데요. 컨트롤러에서는 또 모델, DTO랑 DAO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DTO하고 DAO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패키지를 멤버란 이름의 패키지를 만들고 거기에 멤버 DTO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바 코드는 src에 작성해야 되죠. src 하는 겁니다. src에 패키지를 하나 만드시고요. 멤버 패키지에 자바 클래스 멤버 DTO라는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우리 지금 멤버 테이블의 내용을 읽어서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필드를 3개만 사용하겠고요. getter, setter, toString, 생성자 2개, 기본 생성자랑 매개 변수가 3개짜리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etter, setter 만들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생성자 2개, 기본 생성자 만들고 매개 변수 3개짜리 생성자. 그래서 우리가 멤버 DTO는 레코드 1개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죠. ID, 패스워드, 이 필드명은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과 이름을 맞춰놨고요. 자료형도 맞춰놨고요. getter, setter, 프라이빗이니까 getter, setter가 필요하겠네요. 만들고, toString은 이제 우리가 막 출력 디버깅 할 때 이 내용이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거고요. 생성자는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쉽게 만들기 위해서 2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죠. 같은 패키지, 멤버 패키지에 멤버 DAO를 만드시고요. 멤버 DAO. 자, 거기서 우리가 로그인 체크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로그인 체크인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받아 가지고요. 퀄이 날려가지고 그 아이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메서드예요. 자, 우리 SQL에서 지금 이런 샘플 레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 아이디가 김이이고 패스워드가 1234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네요. 지금 제가 이건가요? 잠깐만, 앞에 것만 33으로 바꿨군요. 지금. 자, 이게 존재하는 아이디죠.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아까 login.jsp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 값이 여기하고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게 정보가 정확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틀리면 둘 중에 하나 틀리거나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이게 잘못된 값이 들어오면 아무 값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값이 나오면 성공한 거고 안 나오면 실패한 거고 이렇게 판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자세하게 뭐 아이디는 맞았는데 비번이 틀렸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한 코드로 할게요. 그럼 이 SQL을 호출하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DB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 함수에다가 보내주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DB 접속 객체고 이건 SQL을 실행하는 객체죠. 그 다음에 결과 셀렉트니까 결과를 실행해서 아까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레코드를 실제로 이제 읽어드리는 일을 하는 클래스가 리절트 셋이죠.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DB 클래스에 보면 DB CONN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으로 돼 있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했고요. 우리가 이 context.xml 있었죠. 서버스의 context.xml에 이 리소스 태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라DB. 그러면 여기서 이 오라DB, 이 이름과 일치하는 리소스 태그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DB 연결 정보가 세팅되어 있죠.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50개의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올라올 때 이미 50개의 커넥션이 만들어진 상태로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커넥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 이 정보를 확인해서 맞으면 커넥션 한 개를 되돌려 받아서 리턴된 거가 호출됐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커넥션이 넘어왔겠죠. 그래서 SQL을 이제 호출하는데, 아까 앞서 작성했던 코드입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 이 자리에다가 물음표로 처리한 것 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1번 물음표에 뭐 2번 물음표에 해서 실행한 거예요. 실행하면 제대로 입력됐다면 이렇게 하나가 넘어올 거고요. 틀렸다면 빈 값이 넘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next 하게 되면 읽어보는 거죠. 레코드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가 됩니다. 지금 레코드가 하나니까 굳이 앞에 while 문을 돌릴 이유는 없었어요. if만 써도 충분하고요. 그러면 결과가 있으면, 성공했으면 그 얘기죠. 로그인 성공했으면 이름을 저장하고 마지막에 리턴합니다. 근데 로그인 실패했으면 처음에 널로 세팅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널이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역순으로 닫아주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 쪽은 DAO하고 DTO는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 차례입니다. 컨트롤러는 CH02 패키지에 로그인 컨트롤러라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CH02 패키지에 new 서블릿입니다.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서블릿하고 로그인 컨트롤러하고 피니시 하고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안 쓰는 코드들 정리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매핑이죠. 매핑이 틀리면 호출이 안 돼 버립니다. 자, 앞에 우리가 login.jsp에서요. 여기 액션에다가 적었죠.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자, 이거 카피해서 로그인 컨트롤러의 이 주소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login.jsp에서 이 네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id 패스, 이게 변수명입니다. 이 이름하고 맞춰주면 되는데요. id 패스워드 입력하면 이게 ch02 서블릿의 login.do 이 이름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야 연결되죠. 틀리면 조금이라도 대소 문자라도 틀리면 연결이 안 됩니다. 에러 납니다. 자, 왔습니다. 와서 id 패스워드 값을 읽었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그거를 DAO의 로그인 체크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id, 사용자가 입력한 id랑 패스워드가 들어가서 그게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쿼리가 실행돼서 맞으면 이름이 넘어오고 틀리면 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을 그냥 한번 콘솔에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콘솔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키워 놓으시고요. login.jsp를 실행합니다.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럼 id랑 패스워드를 쳐볼게요. 로그인 하니까 컨트롤러에 가보면 이름이 정확하면 이름이 찍히게 되고요.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id 패스워드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널이 넘어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계정을 잘 확인하셔서
치니까 잘 들어오고 있고, 근데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값이 들어오면 널이 넘어옵니다. 자, 맞으면 이름이 찍히고요. 틀리면 널이 넘어오는지 확인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다르게 할 거거든요. 변수 만들고요. 주소도 다르게 갈 겁니다. 그래서 널이 아니다, 그 얘기는 성공했다는 얘기죠. 아까 보셨지만 컨트롤러의 이제 값이 이제 정확한 값이 입력되면 지금 틀렸거든요. 널이고, 맞으면 이제 찍히는데 이거 404 뜨는 건 아직 코드를 더 추가 완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실패하면 널이 아니면 성공이란 얘기거든요. 널이 아니면 성공이니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석세스 페이지를 추가할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가기 전에 이제 인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보를 저장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세션 객체에 저장을 할 텐데요. 아까 우리 JSP에서는 그냥 곧바로 이 세션이라는 이름을 바로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서블릿 클래스에서는 리퀘스트에서 get 세션을 먼저 가져와서 http 세션이라는 걸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이고요. 실패했을 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보내는데요. 자, login.jsp에 보내는데 send redirect 했는데, 자, 지금 틀렸을 때 해봅니다. 자, 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져버리죠, 한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내는 거는 response.send redirect로 보내는 거, 이 주소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 주소창이 한글 못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URL 인코딩이라는 걸 한번 하고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RL encoder.encode 메서드, 거기다가 인코딩하면, 이게 지금 깨졌으니까요. 인코딩 하는데 형식은 UTF-8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됐을 때요, 이렇게 한글이 잘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소창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를 그냥 메모장에 딱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지금 크롬의 주소창에는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URL 주소에는 한글을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페이지 로그인 석세스, 로그인 언더바 석세스를 만듭니다. ch02에 로그인 언더바 석세스, 거기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로그인 성공하면 세션에다가 값을 담았어요. 담았고 로그인 success.jsp로 지정했고, 자, 여기서 걸린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로그인 success 페이지로 옵니다. 근데 값을 저장한 거를 읽어 오려면 get attribute이에요. 하고 이 변수명하고 앞에서 우리가 세팅한 변수명을 맞춰 놓으면 되는 거죠. 똑같이 읽어 왔고요. 이건 id고요. 그런 다음에 이 로그 아웃 하이퍼링크인데 우선 여기까지 나오는지 먼저 볼게요. id하고 패스워드 정확하게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자, 이렇게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찍히고 id가 잘 찍히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처음 써봤는데, 이 a라는 태그는 하이퍼링크, 웹에는 하이퍼링크에서 하이퍼링크 텍스트 누르면 그 주소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인데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a 태그고 href에 이동할 주소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태그 A 태그 사이에가 하이퍼링크 텍스트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여기 마우스 손 올리면 손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주소를 손 모양으로 바뀌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아래쪽에 주소가 어디로 갈지 주소가 찍혀요. 지금은 로그아웃.to로 가세요 이렇게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소로 갈 때, 다른 현재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갈 때 하이퍼링크를 걸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만들어야 되고, 자, 로그아웃이란 말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로그인 JSP에서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갔죠. 로그인.to. 그럼 얘가 로그인 컨트롤러로 와서 이 로그인.to로 지정된 클래스를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주소가 틀립니다. 얘는 로그인.to니까 이건 로그아웃.to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URL 하나당 클래스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너무 그럼 코드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하냐면 같은 기능씩 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로그인 컨트롤러는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은 같은 성격의 업무니까요. 여기다 묶어도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이 URL 패턴이 로그인.to에만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찍는 겁니다. 예, 별표.to 하게 되면 확장자만 두면 되고 앞에 거는 이름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그냥 별표만 찍어도 됩니다. 그럼 뭐냐면 ch02 서블릿이란 말만 들어가면 뒤에 무슨 말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 .to로 할게요. 그러면 뒤에는 .to로 끝나는데 앞에 뭐 로그인.to가 돼도 되고 a.to가 돼도 되고 b.to가 돼도 되고 다 잡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이 컨트롤러 하나에 액션이 여러 개가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1대1 매핑이었는데요. 이제는 로그인.to도 여기로 오고요. 로그아웃.to도 여기로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은 로그인 체크로만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어떤 주소를 눌렀는지를 보려면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별표.to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냥 별표라는 얘기는 ch02 언더바 서블릿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는 만약에 .to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긴 돼요. 그러면 확장자가 두면, 그러니까 이 별표는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중간에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슬래시 별표. 그러면 ch02 언더바 서블릿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데, 자, 사용자가 요청하는 게 지금 로그인.to가 있고 로그아웃.to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주소를 판단할 때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함수로 추려해 볼게요. 하고 일단 우리가 URL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가 이 리퀘스트 객체에 보면 get request URI, 이게 사용자가 요청한 URI라는 값입니다. URL 값이죠. 근데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있고 또 한 가지, 일단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콘솔을 좀 이제 키우고 이제 여기 지켜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접속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ID, 자, 로그인이죠. 로그인 요청한 거죠. 그럼 주소가 어떻게 찍혀요? 예, 로그인.to 요청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성공했고 지금 또 로그아웃 하니까 예, 주소가 이렇게 로그아웃으로 나오죠. 그럼 사용자가 로그인을 요청한 건지 로그아웃을 요청한 건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ch02 언더바 서블 로그인.to 또 그러니까 이 http 콜론 로컬호스트까지 앞에는 빠지고 나오는 거죠. 짧게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요. get request ur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get request url 함수는 이게 자료형의 스트링 버퍼예요.
스트링하고 스트링 버퍼는 다르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꾸려면 toString을 한번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해보면 로그인입니다. 예. 자, 아까랑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여기만 출력이 됐었잖아요. 네, 로그아웃 해보죠. 로그아웃. 자,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ch02 서블릿 로그인.2 여기만 출력이 되고 앞에는 안 찍혔었죠. 근데 지금은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함수인데 이거는 좀 짧게 로컬호스트까지 빼고 호스트 빼고 나머지 주소, 얘는요 풀네임, 풀 URL, 전체 URL이 되겠어요. 지금 get request URI는 짧은 주소고 get request URL 이거는 긴 주소입니다. 그러면 로그인.2하고 로그아웃.2를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contain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하고 싶은 건 얘가 로그인.2인지 로그아웃.2인지 이거 검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아까 URL 보셨지만 길잖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로그인.2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검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contains에다가 로그인.2 그럼 로그인.2 문자열에서 로그인.2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거거든요. 그럴 때 contains로 호출하면 좋고요. 말하자면 찾는 거죠. 이 내용을 찾는 거죠. 있으면 true. 이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인데 index of라는 메서드를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이거. 근데 이건 약간 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이제 방법인데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용이 이 url.contains에는 로그인.2라는 내용이 있는지 내용 자체를 찾는 겁니다. 있으면 여기 또 로그아웃.2가 포함되어 있으면 또 여기다 그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인덱스 오브는 뭐냐면 찾는 내용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찍어보면은 똑같은 코드를 이제 두 번 쓰는 거죠. 출력문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인이죠. 자, 로그인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로그인 이 내용이 로그인 걸렸고, 근데 인덱스는 뭐냐면 지금 이 전체 문자열에서 로그인.2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예요. 그럼 이게 0번부터잖아요. 0번부터 쭉 가서 이 위치가 30번 인덱스거든요. 30번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은 -1을 리턴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쓰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위에가 이제 로그인.2고 밑에는 인덱스만 찍어내는 겁니다. 로그아웃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 하니까 자, 위에는 -1이고 밑에는 30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30번째에 로그아웃.2라는 문자열이 있다는 거고 로그인.2라는 건 없어요. 자, 로그아웃을 눌렀는데 로그인.2는 없겠죠. 그래서 없으면 -1, 있으면 그 위치값. 정리하면 내용 자체를 찾는 건 contains 함수고요. 몇 번째 있는지. 근데 지금 사실 뭐 몇 번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 코드에는 이 취지에는 이게 더 맞습니다. 이것만 우리 검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드린 코드에는 지금 다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이제 이쪽도 이제 검사를 해봤으니까 지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은 다 로그인 처리였죠.
자, 여기서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입부문 안으로. 자, 여기다가 로그인 처리 관련된 코드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까 밑에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로그인 처리 관련된 코드였거든요. 여기를 잘 잘라서 입부문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코드가 지금 화면 크게 보여드리려고 전체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는 이 코드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부문 안으로 얘가 요 밑에 있던 코드들이 입부문 안으로 싹 들어갔죠. 예, 그럼 로그아웃 URL에 로그아웃.do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로그아웃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가 로그인.do랑 로그아웃.do 두 개예요. 그러면 로그인.do일 때는 아까 했던 코드를 처리해서 로그인 맞았을 때 틀렸을 때 처리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로그아웃을 추가한 겁니다. 로그아웃이면 일단 세션 객체를 만들고 이게 session.invalidate라는 함수가 뭐냐면 세션에 저장된 모든 값을 다 클리어 시키는, 지워주는 함수예요. 그럼 세션 변수에 아까 담았던 값들이 싹 지워지게 되겠죠. 지워지면서 다시 login.jsp로 가는데 한글이 깨지니까 URL 인코딩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 로그인을 먼저 해볼게요. 잘 로그인 됐죠? 근데 로그아웃 눌러보겠습니다. 네, 로그아웃 누르니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찍히고 있죠? 자, 그럼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가 잘 됐는데요. 조금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로그아웃 된 상태죠. 근데 주소에다가 이 ch02/ 뒤에다가요 로그인 언더바 success.jsp를 직접 한번 쳐볼게요. 직접 치고 들어가면 당연히 널이겠죠.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쳤으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로그인을 했어야 이 세션에 값이 생기고 저장이 되고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로그인 그 석세스 화면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런 경우는 막아줘야 되는 거죠. 못 들어가게. 예, 로그인도 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로그인 석세스 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에 보면 페이지에 HTML 태그에 보면 헤드가 있고요.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는 이제 컨텐츠 영역, 내용이 실제로 출력되는 영역이고요. 헤드에는 그 외의 요소들, 뭐 디자인 요소라든지 또 이제 지금 하게 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어떤 코드들, 내용 컨텐츠 외의 다른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바디에다 작성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바 코드가 들어가고 예, 세션에서 유저 아이디 값을 가져옵니다. 가져왔더니 얘가 널이다. 세션에 그 저장된 값이 널이라는 얘기는 로그인 안 했다는 얘기죠. 로그인을 해야만 세션의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널이라는 얘기는 세션에 저장된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이동시켜야죠. 여기 계속 쓰게 하면 안 되고 로그인을 하고 오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 이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요, 우리 웹페이지 안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고 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적인 요소는 값이 딱 고정돼서 안 바뀌는 것들이죠. 근데 동적인 요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 동적인 요소가 필요한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동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 얼럿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메시지창 다이얼로그 띄우는 겁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띄워주고,
location.href 하면 이 뒤에 주소로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냥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자, 이게 얼럿입니다. 아까 먼저 로그인에 이게 떴죠? 이게 얼럿이고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주소가 로그인으로 되돌아갔죠. 그러면 이제는 아까처럼 직접 치고 들어가더라도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된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니까 좀 안전하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틀을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쇼핑몰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쇼핑몰이면 일단 처음에 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한 다음에 뭐 상품 장바구니도 담고 뭐 했으면 구매까지 가려면 페이지가 여러 화면으로 가죠. 뭐 눌렀다가 다음에 뭐 주소도 확인하고 뭐 결제 방법도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 페이지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여러 이제 사용 로그인을 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많죠. 그런 페이지들에는 이런 기능들을 다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페이지가 많으면 매번 이거 집어넣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하나 따로 만들어 놨다가 인클루드 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낼게요. 여기를 잘라낼게요. 잘라낸 후에 페이지를 새로 만듭니다. 페이지 이름을 우리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도 좀 써야 되니까 웹 컨텐트 밑에 include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include란 이름의 폴더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session underbar check.jsp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죠. session underbar check.jsp. 그럼 거기다가 근데 여기는 이 페이지는 전체 기능이 아니고 끼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는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잘라냈던 코드를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옮겼죠. 그다음에 로그인 석세스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를 세션 체크.jsp로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한 줄을 추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session underbar check.jsp 기능을 매번 뭐 예를 들면 10군데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0번 매번 쓰지 말고 include 하면은 코딩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럼 include 디렉토리 밑에 있는 session underbar check.jsp 내용이 이 코드로 이 라인으로 이제 불러오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 페이지 하나만 잘 작성해 놓으면 필요할 때 이렇게 끼워 넣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또 다시 한번 직접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 석세스를 곧바로 로그인도 안 했는데 실행했더니 이렇게 로그인 해주세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로 가고 이제 로그인을 해보면 이제는 세션이 만들어진 후에 가니까요.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세션이 만들어진 로그인을 성공하고 세션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근데 로그아웃 하면은 이제는 세션이 없어진 삭제가 된 상태죠. 그러면 로그인이 이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또 success.jsp 치면 차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장 객체 중에서 지금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배웠었고요. 폼에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또 컨텍스트 패스 구할 때 리퀘스트 set attribute, get attribute 이런 걸 배웠었고요. 세션이라는 걸 지금 배웠죠. 세션은 사용자별로 부여가 됩니다. 그 서버가 한 대지만 유저가 100명이면 사용자 한 명 한 명씩 세션 변수가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서버는 한 대지만 다수의 사용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이 세션을 사용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내장 객체가 있는데 이거는 서버에서 전체 모든 사용자들이 하나의 그 값을 공유하고 싶을 때 쓰는데요. 거의 아마 쓸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get real path라고 해서 실제로 서비스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정도로 쓰고요. 거의 아마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습을 해보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jsp입니다. CH02 만드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별도로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쓸 수 있죠. 내장 객체라는 뜻이고요. 애플리케이션에 get real path 하면 이게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값을 공유합니다. 서버 변수라고도 해요. 서버에 어떤 값을 올려놓고 모든 사용자가 같은 값을 공유할 때,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쓰는 게 리퀘스트하고 세션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get real path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드 작성을 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즈에서 여기 로케이션에 보면 이 버튼이 있죠. 그 디렉토리를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눌러보면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되면서 그 디렉토리를 보여줘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경로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개발 디렉토리고요. 우리가 코드 작성하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근데 여기다가 작성해 놓으면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톰캣이 이걸 카피해 가지고요.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코드 작성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배포를 다른 디렉토리에 해요. 서비스 디렉토리가 다른 거죠.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디렉토리랑 톰캣이 서비스하는 배포 디렉토리랑 다른 거죠. 그 배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배포 디렉토리가 어디냐? 네, 우리가 코드 작성하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톰캣이 카피해서 배포하는 디렉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분명히 코드를 고쳤는데요, 제대로 작성했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화면에 잘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톰캣이 좀 카피하고 처리하는 게 약간 느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실행시켜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디렉토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디렉토리랑 완전히 다르죠. 자, 가볼게요. 디렉토리로 한번 가서 보니까 이런 디렉토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워크스페이스에 .metadata라는 디렉토리에 쭉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서비스 디렉토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보면 클래스하고 JSP가 같이 작성되고 있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웹 컨텐트 밑에만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 디렉토리에는 보면 웹 컨텐트 밑에 얘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맞고요. 웹-inf 안에 들어가 보세요. 웹-inf 안에 클래시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겨 있죠. 거기 들어가 보세요. 클래시스 안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멤버 패키지에 보면 들어가 보면 자바 소스는 안 보이고요. 클래스 파일,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만 보이죠. 배포 디렉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거를 배포를 이 디렉토리에다가 알아서 풀어서 올리면서 JSP는 그대로 가요. 근데 자바 코드는 안 들어가고 보시면 클래시스 안에 이런 데 보면 소스 자바는 확장자가 자바인 애들은 없죠. 다 컴파일된 클래스들만 들어있죠.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src 밑에 이렇게 분명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컴파일 해가지고 배포 디렉토리에 톰캣이 파일을 배치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배포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이겁니다.